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육사 선생님의 산문 한 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절의 표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여름 내 모든 것이 싫었다. 말하자면 속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잡아매고 그 귀에 양복을 말쑥하게 손질해 입는 것이 귀찮을 뿐 아니라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기실 큰 짐이었다. 어쩌면 국이 덤덤하고 장맛이 소태같이 쓰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렸다. 그러자니 혹 전차 안에서나 다방 같은 데서 친한 동물을 만나서도 꼭 안아서는 안 될 인사말밖에 건네지 않았다. 속마음으로는 미안한 줄도 아는 것이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대관절 사람이 모두 귀찮은 데는 하는 수 없었다. 그래서 금년 여름 동안은 아주 사무적인 이외에 겨우 몇 사람의 동무와 만나면 바둑을 두거나 때로는 빌리어드를 쳐봐도 손들이 많이 오는 데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한산한 곳을 찾았다. 그다지 좋아하던 맥주조차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그만이었다. 그다지 자주는 못 만나도 그리울 때면 덜어는 찾아가 보고자 한 적도 있었건만 도무지 몸이 듣지 않는다. 대개는 제대로 만들어진 기회의 길손처럼 만나서는 흩어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뉘우쳐보는 것이어서 이제야 비로소 뉘우친다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여름 동안은 책 한 권 책답게 읽어보지 못했다. 전과 같으면 하늘이 점점 맑고 높아 오는 때면 아무런 말도 없이 내 가고저 온 곳으로 여행이라도 갔으련만. 가고자 온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이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옛날에 집필을 했기 때문에 말맛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가고자 온 곳으로 여행이라도 갔으련만 어쩐지 여정조차 느껴지지 않고 몸도 마음도 착 깔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짐짓 가을에 뺨을 부비며 향분해보고 울어라도 보고자 향분이라는 건 분한 마음을 향해 본다는 거죠. 향분. 보고자 한 내 관습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은 계절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낄 만한 외로움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안두에 쌓여있는 시집들 중에서 가을에 읊은 시들을 한두 차례 읽어봤다. 그 중에서 대표적이고 세상의 문학인들에게 한 번씩은 을에 애워지는 것으로 폴 베를레의 가을의 노래를 비롯하여 르미 드 구르몽의 낙엽시와 가을의 노래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지만은 이 불란서의 시단을 잠깐 떠나서 도버 해협을 건너면 존 키츠의 가을에 붙이는 시도 좋거니와 윌리엄 버틀리 예이츠의 낙엽시도 읽으면 어딘가 전설의 도치와 청춘의 봄남과 영혼의 이 사모에서 출발한 이 시인의 심각해가는 심경을 볼 수 있어 좋으려니와 다시 대륙으로 건너오면 레나우의 추사, 만추는 읊으면 읊을수록 너무나 암담하고 비창해서 눈이 감겨지는 것이나 다시 리리앤 크론의 가을 같은 것은 인상적이고 눈부신 즉흥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었만 철인 니체의 가을은 그 애매의 능변으로도 수정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찢어놓는 가을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육사 선생님이 언급한 이 가을에 관한 시만 다 읽어도 여러분들은 가을을 충분히 거기서 느끼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루몽의 낙엽시, 그 다음에 가을의 노래, 그 다음에 존 키츠의 가을에 붙이는 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낙엽시, 그 다음에 쭉 가서 레나우의 추사, 만추, 그리고 리리앤 크론의 가을, 그리고 니체의 가을, 이렇게 여러 가을 시를 지금 여기다 전부 다 이야기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다시 북구로 눈을 돌리면 이곳은 지리적인 까닭일까? 가을이 왠지 짧은 까닭일까? 가을을 읊은 시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몇 날 안 되는 전원의 가을을 읊은 세르게이 에세닌의 나는 아끼지 않는다라든지 입 떨어진 단풍과 겨울의 예감 등등은 농민들의 시인으로서 그가 얼마나 망해가는 농촌의 국악을 애상해 하는데 첨부의 재질을 경주했다는가를 알 수 있어 거듭거듭 외워보거니와 여기서 나의 가을 시술래는 마침내 아시아로 돌아오고 마는 것이다. 이제 이쪽 아시아권으로 왔어요. 그 중에도 시문학의 세계적 고전이며 그 광희가 황황한 3000년 전의 가을을 읊은 시전 국풍겸가장을 찾아보고는 곧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 것이나 남의 것을 가릴 것 없이 고전을 번역해 본다는 데는 망령되이 붓을 댈 것이 아니라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은 두말할 바 아니나 그것이 막상 문학인데야 번역 안 될 문학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철없는 생각에 나는 그만 그 일장을 번역해 보고 말았다. 자, 요건 이제 번역한 시입니다. 갈대 우거진 가을 물가에 갈대 우거진 가을 물가에 찬잇을 맺어 무설이 치도다. 알뜰히 못 잊을 그 님이시고 이강 한가 번연히 계시련만 이 강 한 가장자리에 번연히 계시건만 물 따라 찾아오르려 하면 길은 아득해 멀기도 멀세라. 물 따라 찾아내리자 하면 그 얼굴 그냥 물속에 보여라. 이런 한 시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겨우 3장에서 1장만을 번역했을 때다. 후련히 사지가 뒤틀리는 듯하고 우슬우슬 추우면서 입술이 메마르곤 하였다. 목 안이 칼하고 눈치가 틀리기도 하였지만은 그냥 쓰러진 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시에 취해서 이렇게 고갈이 됐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 일어났을 때는 머리가 무거운 것이 지난밤 일이 마치 몇천 년 전에도 꿈속에서나 지난 듯 기억에 어렴풋할 뿐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병이란 것을 알았다. 다만 가을에 대한 감상만 같으면 심경에나 오지 육체에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 웬체 나라는 사람이 황소같이 튼튼하지는 못해도 20년 내에 물에 씻은 듯 감기 곧불 한번 시다이 못해보고 병 없이 지내온 터이라 병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때로 혹 으스스하면 좋은 양방이란 것이 있어 국적을 물을 곳도 없이 대개 짐작을 한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것이면 무료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약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견디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병이라고 생각한 때는 병이 벌써 뿌리를 단단히 박은 때요. 사실 병이 시작한 때는 첫여름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작가의 지금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가을병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고 거북하고 말조차 여러 번 하기 싫었던 모양인데 미련한 게 인생이고 미련한 덕분에 멋모르고 가을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런 기적이 아니라 고열에 시달리면 매 약점에 들어가 해열제를 한 봉 사고 아무데나 다방에 들어가면 더운 가배와 함께 마시면 등골에 땀이 촉촉하게 젖으며 그날 볼 잔물을 다 볼 수 있는 게 신통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태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서 비롯한 이 권태. 여기서 나는 또 한 가지 묘책을 얻었다는 것은 요놈 쉴 새 없이 나를 습격해오는 권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권태를 댈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달래서 향락하려고 했다. 마음에 가을병이 들어오는 것을 즐기면서 달래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엿보이죠. 그래서 흉보지 않을 만하면 사무실, 응접실, 살롱 할 것 없이 귀가 묻힐 만큼 의자에 반은 누운 듯 지내왔다. 담배를 피우며 입술을 조붓하게 오므리고 연기를 천장으로 곱게 불어올리는 것이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이 시인이 막 쭉 거의 눕다시피 해서 담배를 울리면서 가을을 타는 이 감성? 거기에 나는 옛날의 무지개를 그리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마주 앉은 벗들에게 무료를 느끼지 않도록 체면을 차리자면 S는 히랍이나 로마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도 열이 내린 틈을 타서 서바나의 종교재판이나 아라비안 나이트의 어느 대목을 되풀이하면 그 자리는 가벼운 흥분이 스쳐갔다. 그때는 벌써 처마 끝에 제법 굵은 왕벌들이 날아들었다간 다시 먼 곳으로 날아가고 들길가에 보랏빛 들국화가 멀지 못한 서리발에 다투어 고운 날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 들길을 걷기에 재미를 붙여보려고도 했다. 혼자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시외에 나만 가는 나는 3, 4년 동안 나 혼자 거닐어 보는 숲이었다. 그 나만 가는 그 숲 속으로 갔다. 거기도 들국화는 피어 햇살을 기울게 받아들일 때란 숲속에서만 볼 수 있는 운치와 어울려 마치 보랏빛 연기가 피어오르듯 그윽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을 오래 방황할 수는 없다는 것은 으슬으슬 추워지는 까닭이며 따라 내 몸이 앓고 있다는 표적이라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짚고 간 지팡이로 무자비하게도 꽃송이를 툭툭 치면 퉁겨진 꽃송이들은 낙화처럼 공중을 날아 내 머리와 어깨 위에 치는 것이고 나는 그만 지쳐서 가쁜 숨을 돌리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길을 찾아 나오곤 했다. 길 옆 잔디밭에 앉아 숨을 돌리며 생각해 본다. 아무리 해도 올 곳은 마음은 아니었다 하지만은 길 가는 놈은 어째서 나를 비웃고 지나가는 거냐? 대체 제 놈이 무엇인데 내가 보기엔 제가 미친놈이 아니냐? 그 꼴의 양복이 무슨 양복이냐? 괘씸한 녀석하고 붙잡아 쌈이라도 한판 하지 않으면 내 화는 풀릴 것 같지 않아서 보면 벌써 그 녀석은 어딘지 가고 없다. 이 분을 어디다 푸느냐? 곰곰이 생각하면 그놈 한 놈뿐만 아니라 인간놈이란 모두가 괘씸하다. 어째서 나를 비웃고 없인 여기는 거냐?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내까진 놈들하고 나서 있지 않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내까진 놈들하고 나서 있지 않다고. 또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현연한 존재다 이놈들아. 안 입고 온 놈들이로구먼 하고 벌러들 때에는 책상에 엎어진 채로 열이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한 때였다. 벗들이 나를 달랬다. 전지요양을 하란 것이다. 솔깃한 말이라 시골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갈 곳이 어디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건을 들면 공기란 건 문제밖이다. 어느 시골이 공기 나쁜 데야 있으려고? 얼마를 있어도 실증이 안 날 때라야 한다. 그러면 경주로 간다고 해서 떠난 것은 박물관을 한 달쯤 봐도 금관, 옥적, 복덕종, 사사자 이거를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날 까닭은 원체 없다. 그뿐인가? 어디 일초일목과 일토일석을 버릴 배 없지만은 임해전 지초 돌만 남은 옛 궁터에서 가을 석양에 머리칼을 날리며 동남으로 첨성대를 굽어보면 아테네의 원주보다도 로마의 원형극장보다도 동양적인 그 주란 화각에 금대 옥패의 쟁쟁한 옛날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거기서 나의 정신에 끼쳐온 자랑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경주 쪽을 생각하는 거죠. 그곳에서 고열로 인해 죽는다고 하자. 그래서 내 자랑 속에서 죽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냐? 이렇게 단단히 먹고 간 마음이지만 내가 나의 아테네를 버리고 서울로 다시 온 이유는 경주에 갔는데도 거기 아테네라고 느끼려고 갔는데도 바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또 그 이유는 시골 계신 의사 선생님이 약이 없다고 서울을 짐짓가란 것이다. 서울을 오니 할 수 없어 이곳에 때를 쓰고 올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가을병이 단단히 든 이 이육사 작가의 그 계절병에 대한 그 산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지만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이 짧은 글에 아주 그냥 뭐 낱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던가요?
여기 이육사 선생님도 분명히 남자였는데, 남자분들 혹시 낙엽을 보며 이렇게 심란해지고 그냥 마음이 팍 좀 초췌해지고 서늘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이런 신사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이 계절의 표정, 이육사의 가을을 맞이하는 이 계절의 표정과 여러분의 표정을 대입시켜서 여러분도 실컷 심란해 하시고 실컷 외로워 하시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에요. 내일은 10월의 마지막이라 10월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야 되겠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도 들어봐야 되겠고, 어쨌든 역시 이육사 선생님의 이 글 맛은 아주 깊고 오묘하네요.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이육사 선생님의 계절의 표정을 읽으며 윤석희의 가을도 이제 맞이하러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이육사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의 가을에 관한 시가 지금 여러 편 있었죠. 이것을 저도 이따 돌아와서 쭉 찾아서 한 번씩은 읽어야만 이 가을을 고온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